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광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각각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극우단체가 온라인에서 방과 후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침투 계획을 일찌감치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파기환송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하자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며 따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마다 상징성 있는 유세 장소를 택하며 마지막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여의도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 시작했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잠시 후 유세를 펼칠 서울 여의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서구에서 유세를 마친 이후 이곳 여의도 광장으로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전 유세가 시작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여의도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한 건 지난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빛의 혁명 장소로서 내란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오늘도 이 후보는 내란을 심판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 정광훈의 꼭두가시,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앞서 이 후보는 서울 강북을 시작으로 경기도 하남, 성남, 광명을 거쳐 다시 서울 강서구에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특히 자신이 정치의 뜻을 품게 된 성남의 한 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잠시 후 8시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또 밤 10시부터 자정 직전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공원에서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역전이 시작됐다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현장 연결합니다. 정태진 기자, 현장 분위기 매우 뜨거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잠시 뒤부터 대한민국의 심장부죠.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지금은 대전 집중 유세를 마치고 이곳 서울로 분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와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그리고 마지막 이곳 서울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전국 종단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감옥에 갈 처지에서 이젠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하고 있고 또 짐 로저스 이재명 후보 지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은 이런 희대의 글로벌 의사실육보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아주십시오. 오늘 9시부터는 마이크나 스피커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이곳에서 피날레 유세를 마치면 2030이 많은 홍대와 강남 신논현으로 이동해 자정까지 거리 이사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마감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줄 기자, 이준석 후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준석 후보를 보기 위해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수성못에 도착해 곧 유세 차량에 오를 예정입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치며 진정한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계엄과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자신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무임승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면을 지정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될 때 혼자 고고한 척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한국공학대 학식목자 일정부터 영남대 일정 등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유세가 끝나면 곧바로 대구 동성로로 이동해 자정까지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됩니다. 주요 후보들 표심 공약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광화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가락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각각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후보들은 22일 동안 그야말로 전국 각지를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세 후보 모두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지역은 후보마다 조금씩 엇갈렸는데 후보들의 공식 일정을 일 단위로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 주요 도시를 엿새간 돌며 험지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캐스팅보트 충청권 4일, 전통 텃밭인 호남은 3일 방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영남을 9일, 도시로는 대구를 가장 많이 찾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고 충청과 호남은 각각 5일과 하루 찾았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 표심에 호소한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다음으로 호남과 영남 순이었습니다. 유세 기간 후보들의 핵심 메시지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각 당에서 제공한 공식 연설문을 토대로 분석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357번 언급했고 계엄, 쿠데타도 자주 사용하며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방탄조끼, 방탄유리를 총 740번 넘게 거론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을 155번 언급하며 이재명 견제에 집중했고 젊은 후보도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고 노동 문제와 기후 관련 메시지를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유세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각 당은 내일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지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입니다. 최 기자, 먼저 민주당의 판세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기는 건 사실상 상수라는 관측 속에 얼마나 또 어떻게 이길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목표대로 과반까지 달성하면 압도적 정권 교체로 개혁 동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대세론의 지속 여부인데요.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봤더니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기조 속에 공표 직전 지지율 격차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분석은 어떻습니까? 막판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후보의 긍정 이미지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 또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눈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각종 발언 논란으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이 체감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각 당의 이제 판세 분석 들어봤고 이제 내일 투표만 남았습니다. 변수가 있을까요? 결국 최종 투표율인데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높았지만 지난 대선 때보단 낮았습니다. 각 당의 엇갈린 해석은 본투표 예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결국 본투표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건 결국 중도층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고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와 반대겠는데 이번 기존 공식이 통할까요? 이번에도?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게 기존 공식이었는데요.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2030 젊은 층 참여가 늘었다는 거고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조사를 보면 20대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가 높게 나옵니다. 네. 결국 기존 공식만으로는 예측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공식으로는 아직은 예측이 힘들다. 일단 사전투표율에서 영남이 좀 낮았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대선 때와 같이 이번에도 서고 동저 현상을 보였는데요. 네.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부실 관리,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등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의 결집에 대응해서 막판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 전날 움직였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기와 장소에 주목해 봅니다. 네. 투표 하루 전날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먼저 핵심 지적인 서울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KTX 놓고 뭐 전단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우리 정부 정책과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죠. 열심히 했어요. 여기에 사전투표 직후 공개 행보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엔 부산, 울산, 경남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확보하고 보수 핵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당내 전략과 맞아떨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층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소신 투표와 청년층 결집을 기대하는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 여부입니다. 여기에 선거 막판까지 이어졌던 각 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두고 중도층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극우 교육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은 대선 댓글 여론조작에 더해 방과 후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의 극우 강사 투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박스쿨과 관련된 극우 단체가 온라인에서 늘봄학교 침투 계획을 일찌감치 시사한 정황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늘봄 삼촌, 늘봄 이모가 되어주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갔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 교원조합. 방과 후 돌봄 정책 늘봄학교의 강사 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극우단체 리박스쿨과 협력 관계입니다. MBN 취재 결과 2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한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교원조합과 리박스쿨 등이 늘봄학교 진출 계획을 일찌감치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 2023년 늘봄학교 게시판을 열어 1년여 동안 수십 건의 글을 게재한 겁니다. 2023년 말 올라온 글에는 대한교조가 참석한 한 워크숍에서 늘봄 삼촌, 늘봄 이모가 돼야 한다, 늘봄학교 지도자 양성 등 명백히 학교 진출을 모의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뭐 이런 모임이 있으니 저기 대한교조 선생님들도 한번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나는 가르치려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니. 리박스쿨의 활동 내역도 눈에 띕니다. 리박스쿨의 자체 늘봄 강사 양성 프로그램 홍보글과 함께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참가자를 비판하며 청장년들의 늘봄 강사 진입을 독려합니다. 늘봄학교 정책 초기부터 버젓이 온라인에 기울어진 이념교육 공작이 예고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서울에만 학교 10곳에 리박스쿨이 관여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공급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연관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유튜브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황당무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당초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국민의힘 대법원과의 내통을 실토한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걸 다 버릴 일은 아니죠.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자신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신이 들었던 것에서 갑자기 결과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이어 이 후보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이 겪은 많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발언에 국민의힘은 대법원 내통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습니까?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합니까?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사법농단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둘 중 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선거 막판 진실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명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성장,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 용기와 비전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후보 본인도 SNS에 지지 사실을 언급했는데 로저스 회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허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의 열을 올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거의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해당 지지를 이끌어낸 과정이 담긴 메시지 대화 원문을 공개하며 지지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한 영국 국적의 송경호 평양과기대 교수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다만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하자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발표문 수위가 이보다 높았던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민주당은 사기라는 지적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리박스쿨 의혹에 대한 입장 해명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네, 정치톡톡 이어갑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대선 전날까지 네 글자 땡땡땡땡 뭔가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탄핵의 강입니다.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올린 탄핵 반대 당론 채택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글에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유감을 표하며 불협화음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네. 윤 의원은 당의 뿌리와 정체성,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저지라고 즉시 반박했고 네.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탄핵의 강.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자꾸 어려운 말들이 나오네요. 새나구 어떤 뜻입니까? 네, 뭔가의 줄임말 같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어허. 이재명 대표가 새나구를 외쳤습니다. 네.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의 줄임말입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나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새표가 나라를 구한다. 새나구. 네. 이 후보가 새 표를 콕 집은 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단 3표로 진 후보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네. 당시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에 출마한 문학진 후보는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의 3표 차로 지면서 문새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새나구 이제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볼까요? 체육복 입은 김문수. 누구가 좀 생각나긴 하는데 유세복 대신 체육복을 입었네요. 네, 이 김문수 후보가 체육복을 입은 곳 바로 제주도 유세 현장입니다. 예. 자주색 체육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속 주인공 양관식 캐릭터를 따라한 건데 그만큼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양관식 복장을 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의 의혹을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아빠는 재판을 5개, 12가지 죄목으로 5가지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또 나 아내는 지금 현재 법인카드 때문에 또 유죄 판결 받고 아들은 또 상습 도박에부터 그 욕설 인터넷상에 이렇게 하는데 온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네, 체육복까지 입은 의도를 알겠네요. 다음 내용도 좀 볼까요? 홍준표 전 대표 하와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안 망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경선 패배 후에요.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네. 선대위 합류까지 거부하고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홍 전 시장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 전 시장이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볼까요? 1호 지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첫 번째 지시, 그런 의미 같은데요. 맞습니다. 쉽게 미국을 예로 들면요. 예. 행정명령 1호를 보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 대응 TF 설치, 김문수 후보는 비상경제 워룸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 피해 긴급구조 특위 설치를 1호 지시로 약속한 바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표심인 만큼 국민이 가장 원하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습니다. 네, 누구의 1호 지시가 실천이 될지도 내일 모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 당일인 내일 MBN은 오후 4시부터 개표 방송 더 나은 내일 2025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MBN 자체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일 하루 투개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전정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MBN은 이번 대선 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통합 데이터룸을 선보입니다. 특별 제작된 통합 데이터룸에서 정치부 기자 4명이 시시각각 변하는 선거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보였던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 기자 4명이 바로 이곳에서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는 저녁 8시에 MBN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공표 금지 기간 동안의 민심의 변화도 추적합니다. AI로 생성한 인기 스포츠, 특급 열차 등 다양한 영상 그래픽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개표 방송을 구현했습니다. 소득 5만 달러, 인구 5천만, 사회 통합 등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키워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합니다. MBN은 AI를 활용한 선거 방송을 선보이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 그리고 전문가들 출연시켜서 선거 방송에 무게를 더할 예정입니다. MBN 대선 방송 더 나은 내일은 내일 오후 4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결국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 이 당선 결과겠죠. 과연 몇 시쯤 당선자 윤곽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접전 여부나 개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선관위는 밤 12시 자정쯤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봉인된 투표함이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지고 개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의 당선자 윤곽은 개표 시작 4시간 후인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0.73%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다음날 새벽 2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를 앞두고 투개표소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 인력 13만여 명과 개표 사무 인력 7만여 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등을 일으키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당장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번 대선은 전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자는 인수인계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합니다. 취임식도 큰 행사는 생략하고 간단한 선서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6.3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권리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입니다. 통상 대통령 임기는 보신각 타종 행사로 시작해 취임식에 수만 명이 참석했지만 이번엔 생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취임 행사는 간략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 선서식으로 주요 인사 3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측은 경내에 주차된 차량을 외부로 이동해달란 안내문을 배포하며 취임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하는데 문 전 대통령 취임식 등을 참고해 취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임 대통령과 행사 초청자 명단도 함께 조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당선 직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악의 정치 갈등 속에 치러진 선거라 그런지 지난 대선보다 선거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다행히 큰 사건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죠. 경찰은 내일 아침부터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보도에 심동우 기자입니다. 담벼락에 붙어있던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불에 타버리고 남은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담장에 걸려있는 벽보 속 후보의 얼굴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벽보라든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세 현장에선 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러 다가오자 속도를 내고 도망쳐 관계자까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후보들의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대면형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0명 넘게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했고 110명이나 선거폭력으로 입건돼 지난 대선에 비해
각각 3배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본 투표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가포 비상 기간에는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투표소와 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80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투표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 경찰 병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투표소 하면 주로 학교나 주민센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내일 전국 곳곳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도 화제입니다. 캠핑장이나 고시원 주차장, 게이트볼장도 투표소로 변신했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한 전북 순창의 한 캠핑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과 가까운 곳에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관공서도 없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투표소로 이용해도 되냐고. 도심 고시원의 지하 주차장도 대통령 선거 투표소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변에 고지대가 많아 투표소를 찾는 시민이나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정한 겁니다. 산동네입니다. 어르신들 많고 그래서 중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민간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례금이나 소정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태권도장과 레슬링장 등 다양한 민간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게이트볼장도 투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에 오던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투표소는 공공기관 설치가 우선이지만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 민간 시설을 빌려 투표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선거법은 규정합니다. 유권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색 투표소가 편의는 물론 투표하는 재미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각종 특검법 처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국회 개의 요구서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대선 이틀 뒤인 오는 5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급한 이유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부 프로젝트가 본격화했다고 꼬집은 가운데 김문수 후보도 의회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사법부 개혁 등 논란이 된 법안도 처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대선이 끝나도 정치권 공방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는 내용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남색 티셔츠를 입고 흰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기름통과 토치로 불을 낸 60대 원모 씨입니다. 개헌 민망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영장실질심사는 약 15분 동안 진행됐는데 약 8시간 만에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는데 지하철 한량이 불에 타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범행 뒤 태연하게 들것에 실려 나오던 원 씨는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앞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네, 맞아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 씨는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 씨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명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심리 분석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희생됐다는 안타까운 뉴스는 어찌된 일인지 때마다 반복됩니다. 반성도 경각심도 늘 그때뿐인데요. 오늘도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 도로 가장자리에 몰리고 있고 전봇대 뒤에 숨어 자동차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박은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들이 달려오는 차를 아슬아슬 피합니다. 서울 마포의 초등학교 앞입니다. 집채만한 트럭이 길에 들어서자 전봇대 뒤에 바짝 붙어 숨는 아이도 있습니다. 도로폭이 4m에 불과한 이곳은 안전하게 분리된 인도는커녕 학생들이 자동차와 뒤섞인 채 200m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차가 그냥 갑자기 샥 그냥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졌는데. 서울 강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벽에는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학생들이 호소문까지 붙였지만 주민들 무관심에 3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려지책으로 도로 위에 페인트를 칠해 보행자 영역만 겨우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 도로가 색칠돼 있지만 차도가 좁은 데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아 학생들과 차량이 섞이기 쉽습니다. 안전 울타리까지 갖춘 제대로 된 통학로를 왜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관할구청은 사람 없다는 얘기부터 합니다. 학교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죠. 그 답변이 아직 없는 거죠. 경찰에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며 공을 구청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요청을 저희가 구청으로 다시 회신을 보냈어요. 회신이 와야지 이제 그게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양방향 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줄여달라고 학부모들이 요청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한 해 지나 3학년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많으시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 과세가 투자자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데 현재 15%인 배당 소득이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에는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899조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책 시행이라는 제목의 조항으로 미국의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나라에 대해 보복성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 확보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It's very big. It's the big beautiful bill. We're going to make people really be able to. We'll have the lowest tax rate we've ever ha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보복성 과세 국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만약 한국이 포함된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현재 15%인 미국 배당소득 원천 징수세가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는 지난달 말 기준 168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하며 프랑스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축제도 이른바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게
일부 팬들이 난동을 벌이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승리하고도 아비 규환, 한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선문을 향해 군중들이 환호하며 뛰어가고 에펠탑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연고인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하자 프랑스 전역이 축제회장이 됐습니다. 환희로 가득 찼던 축제는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더니 일부 팬들이 승용차 위로 올라가고 무자비하게 발로 차며 길거리에서 차가 이유 없이 망가졌습니다. 상점의 유리문을 부순 뒤 약탈은 물론 도로 곳곳에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며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자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동원됐습니다. Nous, on est vraiment pas pour parce que comme on est une famille, j'ai même des enfants. Donc moi, j'ai pas pu l'emmener parce qu'on ne sait jamais. 이번 난동으로 2명이 사망하고 팬이 쏜 폭죽에 맞아 경찰관 1명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축제 뒤 난동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불법 폭죽 소지와 소요 혐의 등으로 559명이 체포됐습니다. Sera à la hauteur. Nous poursuivrons, nous punirons. On sera implacable. Le football, ça n'est pas cela. 폴란드에서도 며칠 전 유럽 컨퍼런스 리그 결승 경기를 앞두고 팬들이 서로 난투극을 벌였는데 축구의 인기가 높은 유럽에서는 축구를 둘러싼 난동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교생 육상대회 시상식장에서 1등이 단상에 2명이 서 있습니다. 왜 1등이 2명이냐면 한 명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인데 항의가 빗발치자 2등까지 2명을 1등으로 한 겁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고등학교 육상대회 앞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팻말에는 여성들의 스포츠를 지켜라라고 쓰여 있고 심지어 팻말을 단 비행기가 경기장 위를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여성부 경기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AB 에르난데스 때문입니다. I'm here to save my daughter's future because they're trying to set a precedent. They're trying to push us aside like they always do to women. 에르난데스는 높이뛰기와 3단 뛰기 경기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 출전 논란에 이어 시상식에서도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상식 1등 자리에 두 선수가 나란히 선 겁니다. 비판을 의식한 주최 측은 에르난데스가 출전한 종목에서는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위를 인정해주면서 1등 자리에 2명이 선 겁니다. 성전환자가 우승을 차지한 것이 처음이 아니지만 논란이 커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때문입니다.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트랜스젠더인 에르난데스의 출전을 허용하면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연방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잊혀진 질병이라 생각했던 홍역,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요즘 홍역 예방접종을 하겠다며 병원을 찾는 어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 여행 커뮤니티. 성인 홍역 예방접종 방법은 물론 싸게 맞을 수 있는 병원 정보도 공유합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 후 홍역에 걸리는 사례가 늘자 예방접종이 필수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해서 생각 중입니다. 국내 홍역 환자는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로 늘었습니다. 70%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됩니다.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하지만 서서히 발진이 시작되며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귀 뒤,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이마 이렇게 얼굴부터 발진이 나타나면서
몸통에 발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손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발진이 쫙 퍼지면 아 이거는 뭔가 감기랑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홍역이 필수 예방접종이 되기 전인 199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MBN 연속기획 도박 중독의 늪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법을 파헤쳐 봤습니다. 청소년을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한번 빠지면 도박할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알바로 유인하는 그야말로 악독한 구조였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꿰매 빠져 시작한 불법 도박은 1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군 입대 뒤 받는 월급은 도박 중독에 불을 지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탕진해버리면 뭐 지인한테든 부모님한테든 선임, 후임, 동기한테든 거짓말을 해서 5만 원, 10만 원이든 받으려고 그걸 받아갖고 그걸 또 도박으로 하고. 시계를 보려고 스마트폰을 켰다가도 도박을 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키게 돼요. 경기를 보는 순간 그냥 보자마자 바로 또 사이트 켜가지고 다 충전하고 배팅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스마트폰을 쓰는 도박 중독자들은. 월급은 물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탕진했지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도박은 무조건 잃는 게 아니고 너 능력으로 하면 딸 수 있다. 틈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 중독은 이들이 설계한 덫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도박에 베팅하는 이른바 배터를 모집하는 총판은 수익의 20%가량을 받는데 청소년 정보는 더 비싸게 거래합니다. 베팅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목적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파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해킹을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것. 평생 월급을 사이트에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불법 사이트는 먹튀나 졸업 같은 수단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롤링이란 규정을 둬 사실상 출금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아예 목적 자체가 그냥 돈을 내줄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이트를 차리는 데들이 있어요. 높은 확률로 그런 데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굳이 맞췄다고 돈 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불법인데. 고액의 돈벌이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 도박할 돈을 벌도록 합니다. 해외로 데리고 와서 불법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마약 던지기, 보이스피싱, 뭐 출금책. 대부분이 왜 고액 알바를 하냐면 도박할 돈을 마련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양권 씨는 불법 도박은 한 개인이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며 폐해를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과일 천국하면 열대기후의 동남아시아가 꼽히죠. 그런데 최근 동남아에서 우리 과일이 큰 인기입니다. 딸기에 이어 이번엔 참외가 베트남을 사로잡았는데요. 우수한 품질의 첨단 기술 덕까지 보면서 석 달 만에 60톤 가까이 수출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노란 참외가 가득합니다. 벨트 주변에 달린 카메라는 개당 24장씩 사진을 찍고 인공지능 AI가 사진을 빠르게 판독해 크기와 당도, 병충해 여부까지 가려냅니다.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은 병들거나 달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참외를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첨단 기술로 균일한 맛의 상품성까지 확보하면서 까다롭던 베트남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2008년 검역 협상이 시작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높은 품질로 제사상에 올리는 고급 과일로 인식되면서 베트남에서만 석 달 만에 57톤가량 팔렸습니다. 참외 전체 수출량이 매년 300톤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Dưa lê Hàn Quốc có vị ngọt rất là tự nhiên, giòn, thanh mát, phù hợp với mọi lứa tuổi, ăn rồi lại muốn ăn nữa. Ngoài ra dưa lê có màu vàng rất là bắt mắt, phù hợp để làm quà tặng. Tôi được biết rằng trái dưa có rất là nhiều chất dinh dưỡng.
지금은 항공기로 수출 중이지만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배로 운송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항공기로 수출하게 되면 1톤당 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로 수출하게 되면 5분의 1 가격엔 40만 원 정도 물류비용이 소요됩니다. K 참외의 세계 시장 확대는 국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구원 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하면 이젠 전 세계가 알아서 찾을 정도로 열풍이죠. 그렇다 보니 예전 화장품 로드숍들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유통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엔 컬리와 다이소에 이어 편의점도 뷰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공제로 수분 촉촉, 각 표지판 옆에 다양한 화장품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화장품 전문 매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업체들이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높은 접근성을 무기로 화장품 시장에 본격 뛰어든 겁니다. 급하게 사러 왔는데 그래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피부가 원래 되게 예민한 편인데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지난해 니들샷 제품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 생활용품 업체는 화장품이 시장성이 크다고 보고 규모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장은 아예 로드숍처럼 화장품 코너를 꾸밀 정도입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통업계가 너도 나도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수준 높은 주문 생산 업체들이 많아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데다 제품 기능도 갈수록 세분화하면서 확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화장품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빠르거든요. 수출이 또 잘 되고 다른 산업체에서도 기존에 자기네 어떤 다른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죠. 다만 기존 로드숍에서도 위생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던 만큼 관리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공항에 한국과 일본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설치됐습니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되는데요. 다른 나라 여행객들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되니 입국 시간이 줄어들겠죠. 취재진이 만난 한 일본인 30분 걸리던 심사가 3분 만에 끝났다며 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전자입국 신고서를 보여줍니다. 확인 후 관광객은 비어있는 줄을 따라 입국 심사대를 통과합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이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전용 입국 심사대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각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전 전자 입국 신고만 작성하면 바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감상 이전 방문보다 입국 심사 시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자 일본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去年は11月ぐらいに来たんですけど、その時は30分ぐらいかかってたんですけども、今年はすぐに2、3分ぐらいで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通れるので利用したいと思います。 전용 입국 심사대는 한국에서 김포와 김해공항, 일본에서는 하네다, 후쿠오카 공항 4곳에 마련됐습니다.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한 번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에 도착한 단기 체류자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유통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로 일본인들의 방한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오면 아무래도. 한 달간 시범 운영 뒤 유럽처럼 여건 없이 왕래가 가능한 한일판 쉥겐 조약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결전지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꼭 확정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6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선일인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산지, 내륙 곳곳에서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가 예상되고요. 절기 망종인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일부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는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